박나래 씨로부터 촉발된 연예계 주사 게이트. 그 중심에 있는 주사 이모의 가면이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내몽고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면허가 있다더니 전혀 다른 증언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무슨 의대 교수다. 내몽고 바오강 의대 대학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실제로 그녀가 본인을 의사 혹은 의료인으로 지속적으로 지휘한테 소개를 하면서 다수의 연예인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마치 성형외과 전문가, 성형외과 병원장, 비만 클리닉 대표, 의료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유사한 일을 했어요. 유사한 일을.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담당자였다. 기가 막혔나 봐요. 화술도 좋고 또 속눈썹 붙이는 그 시술이 또 기가 막혔대요. 본인의 성형외과 전문가, 비만 클리닉 대표, 의료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지만 실제로는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다. 이런 주장이고.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오늘 주사 이모가 근무했다는 성형외과의 원장이 폭로를 또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주사 이모로 불리는 사람을 처음에 병원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환자들, 연예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주사 이모가 근무했던 병원의 원장이 인터뷰를 진행한 건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주사 이모는 본인을 고객을 유치해오는 브로커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성형외과 병원들을 보면은요, 외국 환자 의존도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내몽고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가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이 아마도 주사 이모가 어느 정도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뭐 통역을 한다거나 환자를 좀 일부 유치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지만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네. 본인을 브로커로서 의료인으로서 병원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환자 유치를 담당하는 일종의 실장과 같은 상담 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며 취직을 해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모가 근무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의 얘기입니다. 이 성형외과에 어떻게 취직하게 됐느냐. 처음엔 자기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처음에 본인 뭐 내몽고 의사 이런 얘기 하나 안 했다는 겁니다. 해외 환자 유치업자. 난 브로커다.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전혀 또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병원에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조금이라도 어떤 의료인과 관련되는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홍보 쪽 업무, 특히 외국 고객들을 유치해 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당 병원에 근무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점이 났습니다. 이런 고객 유치를 담당했다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운터나 아니면 회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만약 그런 용도로 취직을 했다고 해도 직접 주사를 놓거나 어떤 의료 시술을 했다면은 이 병원 역시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정작 병원에 취직할 때는 나 브로커다라고 해놓고 정작 밖에 나가서는 나 의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다른 제보자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제보자 얘기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지금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주사 이모가 리플리 증후군이 같다, 거짓말을 일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을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다라고 밝히면서 갑자기 이리 와봐라 하더니 주사를 놓거나 하는 시술을 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게 동의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본인의 어떤 몸에다가 어떤 침습적인 시술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사를 맞으면 너무 아팠는데 이 주사를 황금약이다라고 이 주사 이모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치료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화술도 굉장히 뛰어났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새로운 제보들이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이 또 다른 제보자 얘기 중에 그 사람에게 주사를 맞으면 너무 아팠다. 아무나 안 주는 황금약이라고 했다. 왜 아픕니까 했더니 이게 황금약이어서 그렇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황금약 저건 뭘까요?
여러 가지 유추는 가능해 보이겠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실제로 뭐 입짧은 햇님 씨가 이 주사 일모로부터 약을 받아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사 일모와 매니저가 나눈 대화 목록을 보면 내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유추해 보건대 본인이 하는 시술이나 본인이 제공하는 약의 효과가 매우 좋다 이렇게 좀 허위 광고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언급하면서 쓰인 단어로 보여집니다. 예. 스스로를 브로커라고 했던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좀 주사 행위를 했던 거. 의료계에서도 이런 불법 의료 행위,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분 출국 금지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안진영 기자님이 최근에 텔레그램, 아주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가입했다라는 소식도 짚어주셨고, 그러면 증거 인멸 우려도 좀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이거 경찰 빨리 소환 안 합니까? 소환이 그리 멀지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일단 고소인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예.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새로 가입했다. 지금 SNS 등을 삭제하면서 증거인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는 것이 그러게요. 이제 고객 명단이라는 것을 이미 갖고 있을 것이고 어떤 날짜에 누구와 만났는지 정도는 이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시간에 이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이모 씨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부분을 또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주사 이모한테 불법 진료를 받은 박나래와 키 씨가 고정 멤버로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가 새해를 맞아서 사진을 한 장 공개했던데요. 그렇죠. 이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이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좀 직격탄을 맞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현무 씨 역시도 이 링거 논란, 차 안에서의 링거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새롭게 해봐라는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 들고 있는 사진을 새롭게 공개한 겁니다. 예. 이제 뭐 단순히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 프로그램도 다시 출발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역시도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논란들을 털고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박나래 씨를 손절한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나오더군요. 변호사님, 박나래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여러 개인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박나래 씨 흔적 완전히 지우겠다는 움직임 또 보이죠? 그렇죠. 이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박나래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날 박지현 씨가 코디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현 씨가 이제 박나래 씨와 고향 선후배 관계다 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박지현 씨를 소개하는 음성이 박나래 씨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후반부에 다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박지현 씨에 대한 소개는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드러낼 수가 없자 김숙 씨가 이 부분을 후시 녹음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중간에 대부분 다 박나래 씨를 편집을 했지만 음성이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설명을 박나래 씨가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김숙 씨가 이후에 녹음을 다시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제작진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미 녹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대한 편집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좀 꾸려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